손잡고. 자, 만세 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명주 후보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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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참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. 여러분,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여러 가지의 정책의 과오를 잘 아실 겁니다.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어요. 이런 나라를 또 한 번 만들었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된 과제가 뭐냐? 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를 영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. 지난 3년간 청와대가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을 좌지해 왔습니다.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, 탈원전이다, 최저임금 인상이다,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한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?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, 이 사람들이 지난 3년을 어렵게 지탱해 왔습니다. 그 사람들 입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들 얘기를 합니다. 그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또 한 번의 경제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힘에 의해서 이 정도라도 극복된 것처럼 그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지난 3년 동안에 만들어온 그 사람들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지난 3년의 잘못이 덮여질 수는 없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지나가면은 저는 이 경제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경제에 코로나가 물밀듯이 다가오면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?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온 이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?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온 그 능력을 잘 아실 거예요. 말로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인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무슨 방법으로 그러면 시정을 할 거냐, 어떻게 지금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경제를 정지를 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.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. 지금 세계 각국이
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잘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혼란이 너무나 큽니다.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경제정책의 단순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에요. 이거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마치 엄청난 자연 재앙이 닥친 거나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. 정부가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그저 이 사태를 당면하면서 무슨 한 가정당 100만 원씩 주겠다. 지금 한 가정당 100만 원을 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는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언제 줄 거냐? 선거가 끝나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온 지가 지금 한 14일쯤 됩니다. 제가 여기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. 대통령이 빨리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10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일단 생존과 생계가 어려운 경제주체부터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 재정명령을 발동을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별로 답을 안 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운영해오던 경험이 있습니다. 정부가 이런 사태를 당할 것 같으면은 무엇보다도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런 짓은 안 해요.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? 코로나 사태를 잘 자기네들이 극복하고 무슨 모범적인 사례처럼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정부가 뭐 잘해서 극복이 된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 그동안에 갇혀놓은 확고한 의료체제와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님들,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의 참 헌신적인 노력하고 국민의 협조가 이 정도 사태를 수습을 한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주 유대성이 이와 같은 사태를 극복을 한 것이지 이게 정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게 뭐냐.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발발하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초기에 얼마나 우왕좌왕했어요. 그리고 전혀 지식도 없이 전문가의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저 정치적인 수로라 야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날 것이다.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.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개월 동안에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. 내가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4월달 들어와서 벌써 우리나라의 수출이 20%가 줄었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이 돼서 5월, 6월 이렇게 지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상황이 처한 줄 아십니까?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. 지난달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그러고 실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9천억에 달한다고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 경제의 지금 현실입니다.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더 닥칠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.
여러분들,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이곳에서 출마하신 이 김병준 후보는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를 갖추신 분이에요. 우리 정부의, 우리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. 맞습니다!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병준 후보를 이 세종시의 대변자로서 당선을 시키시면은 우리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여기에 우리 김병준 후보께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능력을 발휘하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바꾸느냐?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스스로 느끼고 각성을 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자기네들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발전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총선이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총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발전 변화시켜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꼭 명심하시고 우리 김병준 후보를 당선토록 해주십시오. 저는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경제만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취약하게 만드는 짓을 했습니다. 무슨 영문인지 집권하자마자 금방 생각하는 게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다고 합니다. 모두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짓을 단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? 사법부는 정치화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니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의 기본이 흔들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속일 게 많은지 언론을 자갈을 물리는 그러한 짓을 했어요. 여러분들 요즘 공영방송 들어보시죠? 과연 그 공영방송들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게 뭐냐면은 작년도에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입니다. 법무장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검찰이 그 사람과 그 주변을 수사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게 또 두려우니까 한 달 조금 지나서 장관의 사표를 받았어요. 그 순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아주 기이하게도 이번 선거에 그 사람 이름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마치 조국을 다시 살려나 부활을 시킬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.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조국의 바이러스도 제거해야만이 맞습니다!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어디 선거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입후보자들이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
자기네가 국회에 당선인에서 가면은 이 사람을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. 여러분들,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갖고 온 나라입니까? 우리가 지난 70년 땀 흘려 일했고 또 투쟁을 해서 오늘날의 이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의 경제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확고히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기 현명하신 이 세종시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간의 자행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 김병진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좀 기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번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를 2개 받으시는데 하나는 매우 짧은 투표용지고 다른 하나는 이 팔길이만큼 긴 투표용지입니다. 이 짧은 투표용지는 기호 2번 우리 김병준 후보를 찍으시면 되는데 이 긴 투표용지는 반드시 2번째 칸을 찍으십시오. 항상 미래라는 말을 보시고 찍으시면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